생존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번식이거든요. 예, 번식이요. 그 백날 생존하면 뭐합니까? 자식을 못 남기면 자기의 유전자가 후세에 남겨지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한 사람이에요. 교수님 맞습니다. 아니, 저렇게 감동할 수가 있나? 사연이 있으시군요. 후세에 남겨야 돼. 지금 와이프랑 저랑 만든 우주에 아이를 초대하고 싶은데. 아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동물들은 어떻게 짝을 찾습니까? 그러면 짝 찾을 때 보통 저희 이제 진화생물학자들이 믿고 있는 예. 기준은 네. 아마도 가장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수컷을 찾지 않을까. 그런데 그 유전자가 얼마나 좋은지를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암컷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외모로 벌써 암컷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태어나면 아이고 좋다. 복 받은 거죠. 차은우나 송승헌이나 뭐 이렇게 태어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죠 진짜. 네. 그분들은 더 걱정이 없죠. 네. 퍼펙트죠. 그러면 이제 새로 해야 되겠네. 차은우, 송승헌, 데프콘 이렇게 태어나면 걱정이 없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두 명 다 같이 오르내리는 게 걱정이에요 지금. 새로운 걱정이 생겼어. 그냥 차원으로 송수원으로 가시죠. 아름답게만 태어나면 예. 굳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없죠. 수컷은 아름답지 않으면 선택을 못 받으니까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종에서 수컷들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방향으로 아름답고 노래도 더 잘하고 네. 춤도 더 잘 추고 거기 수컷들도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암컷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냥 그 아름다움으로 승부를 보는 수컷들이 있는 거고요. 말 같은 애들. 근데 뭐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일단 그렇게 우리는 패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그러니까 미로 승부를 걸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역을 확보해 둔다든가 땅이 그러면 많다든지. 그 영역 안에서 자식을 키우고 싶어하는 암컷들이 들어와 줄 테니까 재산을 가지고 암컷을 유혹할 수 있는 거고. 인간하고 똑같네. 뉴기니나 뭐 이런 데를 가면 정자새라고 부르는 새가 있거든요. 정자새요? 문자세요? 바워 버드라고 그러는데 그 바워가 약간의 정자 같은 새. 깜짝 놀랐네. 스पर् 말고. 그게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움막처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래갖고 그걸 이제 암컷들이 나중에 와서 평가. 집을 얼마나 잘 졌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또 장식을 해요. 그래갖고 수컷에 따라서 한 색깔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파란 것들만 쫙 모아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쫙 아니면 매일 아침 새로 피어난 꽃을 따다가 그냥 꽂아두기도 하고 혼수 그러니까 보는 이게 거죠, 혼수.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미학이라고 부르는 네. 거에 인테리어를 하네요. 혹시 기원이 거기 있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겠고 인테리어를 해버리는 새가. 저는 우연히 봤던 게 그 심해 이제 모래 바닥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바닥에서 미스터리 서클 같은 게 발견이 됐다라고 그래가지고 막 되게 희한한 무늬에 무슨 성 같은 거를 지어놓은 것 같은 이런 무늬가 생겼더라고요. 방사형. 방사형으로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지? 찾아보니까 수컷 보거가 암컷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서 만든 문양이더라고요. 헤엄을 치면서. 근데 그 모양이 정말 대칭적이에요. 정교해요. 되게 정교하고 보거가 만들 수 있다고 처음에는 못 믿었죠. 근데 보거가 만드는 장면을 나중에 확인을 했었어요. 네. 그때 심해 생물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컷이 암컷 몸에 싹 흡수가 돼버리더라고요. 수는 뭔 말이야? 그럼 붙어버린다고? 붙어버리면서 한 몸처럼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수컷이 엄청 조그매요. 수컷이 암컷에 비해서. 번식을 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거죠. 목숨을 버리고라도. 걔네들은 그냥 한 번을 위해서 다 죽고 녹아버리는 거고. 곤충 중에서 함 주는 곤충들도 막 있잖아요. 함이라니. 진짜요? 이렇게 선물 같은 걸 해가지고 암컷한테 준 다음에 어. 암컷이 먹는 사이에 짝짓기를
하는. 파리 중에는 예. 선물을 주는 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요? 네, 이 선물의 크기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래 먹어야 초파리 되니까. 한 마리 잡아갖고 줘봐야 빨리 먹고 뭐 하는 거야?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큰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포장을 해서 드려요. 우와. 실크를 선물처럼요? 준비해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예쁘게 싸요. 그래갖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불리하게. 문화적이네. 근데 그건 실제로는 무슨 뜻이에요? 포장지를 푸는 시간을 시간도 벌어야 되죠. 그래서 똑똑하다. 그 종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 안에 아무것도 안 넣는 놈도 있어. 그냥 포장을 무지무지 잘해갖고 줘요. 암컷은 뭐가 있나 보다가 받아갖고 뜯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어. 짝짓기는 벌써 당했어. 그러고는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쳐다보면 파파이 그리고 날아가는 그 파리조차도 진짜 그 와중에 사기 결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 동물계 쪽에 이런 때는 그 암컷이 구애를 하는 건 없습니까? 암컷이 뭐 춤을 춘다든지 뭐 암컷이 뭐 이렇게 뭐 유인한다든지. 수컷처럼 막 이렇게 화려하게 뭔가를 하는 암컷이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찾은 되게 재밌는 사례가 토피 영양이라고 하는 토피 영양. 네, 영양. 영양이요? 아, 네, 영양. 영양인데 사슴 같은. 네네네. 암컷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하루 발정기가 하루. 근데 임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딱 하루. 네. 1년 중에 딱 하루라 가지고 그날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날 난리가 나서 뭐 암컷 한 마리당 평균 한 4마리 수컷이랑 이제 짝짓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암컷들이 하루 동안 막 많이 찾으니까 수컷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정자가 이 고갈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아, 종자 고갈 사태까지 네. 갑니까? 그래서 암컷들끼리는 오히려 더 경쟁이 되고 수컷들끼리는 좀 더 까다롭게 오히려 약간은 좀 선택하는 조금 그런 사례도 있긴 약간 하더라고요. 참 오늘 느끼는 게 야 동물들도 그렇게 열심히 짝짓기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노력을 안 하고 있지 않나. 일이 많다는 이유로 너무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다윈이 이런 것들을 자연에서 관찰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보고가 바닥에 그린 이런 그림 그리고 있으면 사실은 노출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포식자들한테. 그 다음에 뭐 선물해서 포장하는 이거 다 소중한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에너지 안 쓰고 짝짓기를 해버리면 될 텐데. 그러니까 다윈 입장에서는 자연에 잘 적응한 가장 효율적이고 환경에 적합한 개체들이 널리 퍼졌다라고 종의기원 자연선택설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성과 관련된 것만 보면 애들이 너무 이상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러네 동물은 수컷이 막 공작 확 피고 막 뭐 난리도 아닌데. 그래서 다윈이 왜 공작새 이 날개 볼 때마다 막 매습 것 같다고 막 그렇게도 너무 화려한데. 공작새 얘기를 하셨지만 공작새. 공작새보다 우리 주변에 더 흔히 볼 수 있는 새가 꿩인데 네. 꿩은 수컷은 장기라고 부르잖아요. 그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암컷은 까투리라 그러는데 까투리는 잘못하면 밟을지도 몰라요. 작아요. 안 보여서 그 저 흑색하고 비슷하고 맞아요. 이래서 갈색 같은. 왜 그럴까? 같은 종인데 생존을 위해서는 분명히 까투리 전략이 유리한 거잖아요. 네. 안 들켜야 되니까. 그렇죠. 다윈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무척 한 거예요. 수컷들은 왜 저러지? 지가 자꾸 나대가지고 색깔이 화려하니까 포식동물한테 그냥 들키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또 장기도 왜 산에 다니다 보면 돼지 멱다는 소리 같은 거 꽉꽉 는. 꽉 하잖아요. 네. 나 여기 있어. 알리고. 아니 저건 뭐 하는 짓이야. 그 다윈이 1859년에 종의기원을 출간했잖아요. 네. 종의기원 이 두툼한 책을 읽다 보면 뒷부분에 가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이게 번식에 관한 건 좀 달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갖고 성선택론의 냄새를 조금 풍겨요. 그러곤 12년 후에 1871년에 인간의 유래라는 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섹슈얼 셀렉션, 성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이 따로 있다. 번식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따로 있다 하는 걸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생존에는 좀 불리했을지 모르지만 번식 과정에서 훨씬 탁월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유전자가 후세에 더 많이 남겨줬다. 그 얘기는 내추럴 셀렉션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섹슈얼 셀렉션이 진화에 있어서 더 막강한 힘을 발휘했을 수도 있다. 다윈 선생님이 두 가지로 설명했거든요. 하나는 암컷에게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세게. 그래서 수컷은 경쟁할 수밖에 없다.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컷은 경쟁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냥 잘나면 별로 경쟁 안 해도 좋은 삶을 사는 거고 그렇게 안 되면 피나는 경쟁을 통해서 다른 수컷들로 하여금 암컷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동물계를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수컷들이 화려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왜 이렇게 패션 같은 것들 봤을 때 저는 예를 들면 쇼핑하러 가면 와이프는 옷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옷이 많은데 남자들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잘 안 하죠. 패션이나 이런 거 꾸미는 거는 네. 여성분들이 뭐 엄청나죠. 그래서 그게 왜 인간은 좀 다를까? 동물은 다른데. 문명 때문이죠. 문명에 굉장히 좋은 점이 많지만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이 현상들이 누군가가 이제 아름다워 보이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는 거거든요. 25만 년, 29만 년 동안 우리 수렵 채집을 했거든요. 남자들은 사냥하고 여성들은 주로 견과류 뭐 이런 거 채집하고 이랬는데 날이면 날마다 잡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날에는 저녁상은 엄마가 차렸어요. 근데 토끼도 한 마디 못 잡아온 주제에 거기서 그때부터 고기 숙인 남편이 되는 거야. 그렇죠. 뭐 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노루 한 마리 잡아서 등에 메고 왔다. 그날 뭐 난리 나는 거지. 그거 구워주면서 뭐 맛있지. 그렇게 이제 XYY가 되는 거야. 그렇죠. 순간이야. 효율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별로 남성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농경을 하면서는 근육의 힘을 사용해서 농사를 꽝꽝 지어가지고 그 수확물을 광에다가 딱 넣고 곡간 열쇠를 딱 손에 쥐면서 여성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근대 문명 사회로 들어오면서 경제권이 남성의 손으로 확실하게 넘어가면서 여성들이 치장을 하게 됐을 거다. 이게 제 이론입니다. 외모 같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매력을 어필로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서 바뀐 게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뭐 음악이나 예술이 있잖아요. 솔직히 어느 정도 외모가 다 꾸며져야 흔히 말하는 그 예선전을 통과할 수 있지만 거기만 넣으면 입만 잘 털어서도 분명히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은 거 보면 우리가 그 뽐내거나 구애해야 하는 게 단순히 외모만이 아닌 다른 무형적인 걸로 옮겨갔을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서 복합적이죠.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성형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직접 성형을 받으셨다고. 진짜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세요? 네네네. 왜냐하면 환자를 관찰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환자 그래서 그럼 내가 하고 나를 관찰하지 뭐. 그래서 셀프 익스페리먼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아니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성형을 하는 이유가 미래의 배우자 될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것처럼 보이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선택을 되게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얘는 사실 유전자의 표현형만 바꾸는 거지 그렇죠. 실제 유전자를 건드릴 수는 없는 거라 아이를 낳으면 어차피 또 성형 전에 그 표현형을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약간 이게 혹시 인간의 어떤 이런 행위가 전체 어떤 진화에 뭐 영향을 준달까 아니면 성선택 이론으로 봤을 때 줄 문제가 수도 있달까? 있겠죠. 이런 게 근데 있을까요? 뜻밖의 동물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낸시 버리라는 미국 교수님이 그 십자매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다가 우연찮게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떤 수컷 하나에 깃털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돼 갖고 이렇게 삐죽게 나왔어요. 근데 암컷들이 그 수컷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갖고 이 양반이 착안을 해가지고 작은 모자를 만들어서 몇몇 수컷한테 씌워봤어요. 암컷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꾸밈이 있구나. 못 보던 형질이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깃털.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깃털의 색깔도 좀 입혀보고 뭐 했는데
뜻밖의 암컷들이 그 새로움에 굉장히 꽂혀가지고 짝짓기 이거를 선택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새로운 게 그 커뮤니티에 없던 뭔가가 나타나면 그냥 그게 이제 어떻게 눈에 띄고 네, 그게 과연 호기심으로. 그들의 그 진화에 유전적으로 정말 나중에 도움이 됐을까? 그거는 우리가 파악하기는 좀 힘들죠. 그런데 어쨌든 그 당대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보고 그 논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건 어디까지나 표현형의 변화를 준 거지 그게 유전자형의 변화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게 글쎄요. 저는 오히려 오늘 임 교수님이 오니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1859년에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왔을 때 영국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왜요?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원숭이. 쟤랑 우리랑 침팬지랑. 옛날에 네. 공통 조상이었다라고 이제 다윈이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어느 백작 부인 둘의 일화가 있어요. 아이고 다윈 선생이 그 쟤네들이 우리랑 옛날에 친척이래요. 그랬더니 이 다른 백작 부인이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우리는 남들은 모르게 합시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엄청나게 충격이었지만 곧바로 과학자들은 자연 선택 이론을 입증하려고 연구를 뭐 엄청나게 시작했어요. 근데 1871년에 성선택론이 나왔는데 연구가 하나도 안 돼요. 빅토리아 남성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침대 위에서 선택권이 여성한테 있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세상에 위험한 얘기가 나오면 대응하는 전략 중에 제일 좋은 전략이 뭡니까?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맞아.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거든요. 아마도 영국의 남성들은 다윈의 성선택론을 제가 영어식 표현을 하면 카펫 밑으로 쓸어 넣어버렸다. 근데 그게 여성운동이 시작되면서 1960년대, 70년대 때부터 다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성선택론에 대한 연구는 그래서 100년이 걸렸어요. 다시 되는데. 영국은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영국은 확실히 그랬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 4년 후쯤에 자연계에서의 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앙투아네트 블랙웰이라고 하는 여성 목사셨어요. 네, 그분이 책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선택 이론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책을 쓰셔가지고 그게 어떤 거에 영향을 줬냐면 당시에 있었던 1880년, 90년대부터 여성 참정권 운동이 서구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로 왜냐하면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참정권, 여성 참정권은 흑인보다도 또 맞아요. 늦었잖아요. 1920년 돼서야. 네. 저는 이제 과학의 역사를 또 공부를 하니까 과학의 역사에서 다윈의 진화론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연 선택 이론은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중요한 점이 막 이만큼 써 있어요. 그런데 성선택 이론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선택 이론이 과학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당시 영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뭔가 진짜 밑에 묻어두고 싶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엔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성 참정권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됐다. 다윈 효과라고 해서 다윈이 과학자이지만 사실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짝짓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동물들은 짝짓기 철 같은 게 있잖아요. 짝짓기 철도 있고 근데 인간은 뭐 짝짓기 철이 없잖아요. 네. 왜 우리 인간은 저 번식기라는 게 딱 정해지지 않았을까? 없어요, 인간은,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유전적으로 딱 정해진 건지 아니면 그것도 환경에 영향이 좀 있는 건지 지금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번식기가 되면 암컷의 체외 생식기가 벌겋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뒤에 이렇게 부풀어 오른 채로 막 걸어 다녀요. 그럼 뭐 수컷들이 다 미치는 거죠. 막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그 암컷하고 짝짓기를 하려고. 지금이 짝짓기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근데 인간 여성은
전혀 안 보이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은폐한 배란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은폐. 배란이 은폐돼 있는 묘한 영장류. 알 수 없는. 예. 가설이 있으세요, 교수님? 아니 뭐 여러 가지 말씀 좀 가설들이 해주세요. 있어요. 예.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드러나면 그때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면서도 할 수 있는 전략은 한 여성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 여성이 어느 날인가는 수대 가능한 날이 올 테니까 어쩌면 한 여성과 섹스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었을 거다. 그거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을 수 있겠다. 은폐된 어떻게 보면 이 생식 주기라고 하는 게 그 인간에게서 다른 그 유인원에 비해서 강하게 나타나는 일부 일처적인 성향의 진화를 어떻게 보면 추동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있었던 게 뭐냐면은 여자의 이제 가슴 같은 경우에는 젖을 먹여서 키운다는 그렇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남자의 젖꼭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남자의 젖꼭지는 꼭 필요 없는 걸까요, 교수님? 이거는 그냥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 발현 과정에서 그냥 생겨난 그런 케이스예요. 만약에 수컷인데도 젖을 생산하는 포유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더 쟤는 기능이 안 없어졌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어쩌다가 필요 없는 게 돼버린 거겠죠. 네. 이게 진화의 저 과정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Y 염색체를 빼고는 거의 다 같은 유전자 종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레시피를 가지고 두 개의 성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성별 분화될 때도 왜 네. 디폴트는가 여성의 네. 그죠 여성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우리의 그 유전적 프로그램은 여성 생식기화 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바이 포텐셜 고나드라고 해서요. 바이는 두 개란 거고 포텐셜은 잠재력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든 여자에게든 양쪽의 생식기,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둘 다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남성의 생식기가 퇴화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는데 Y 염색체 위에 있는 SRY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SRY? 그 부분이 이 반대로 이걸 팔씨름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 결정은 팔씨름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 팔씨름은 여성 생식기가 이기기로 돼 있는 팔씨름인데 Y 염색체가 이렇게 외부에서 개입해서 밀어줘서 얘를 남성 생식기를 살리고 여성 생식기를 외부에서 제거해요. 개입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얘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뭘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Y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특정 유전자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Y 염색체 위에 있는 이 스위치를 인간이 유전공학적으로 조절하면 성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쥐 가지고 이거를 90년대 초반에 성전환을 실제로 해서 수술 안 하고요? 네네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러니까 염색체와 다른 성별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미 태어난 후에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태어난 후에 태어난 후가 아니라 아니죠. 발생 단계. 발생 당시. 발생 당시에? 인간 남성의 Y 염색체가 점점 퇴화하고 있다고. 아, 왜 그래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50만 년 후에는 없어진다고 하는 연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다 성이 네. 그냥 통합이 되는데요? 몇십 년 전에 나왔을 때 다들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럼 이제 남성이 없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Y 염색체에만 성을 결정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Y가 없어도 돼요? 네, 없어도 다른 데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빼우면 되니까. 다른 XO 시스템도 있어요. 예쁜 꼬마 선생님 딱 그걸 말씀하시는 네. X 염색체랑 O라고 표현하거든요. 없어요. 없어. 네,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암컷, 그 해부학적으로 암컷,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빵꾸 나면 수컷. 그게 떨어져 나간 순간이 인간에게 성별이 생긴 순간일까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이게 동물계에서는 이미 전략이 두 가지, 양으로 승부하는 성과 이 질로 승부하는 성이 나누면서 두 가지 성별의 구분 자체는 확고해졌는데 이 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했어요. 그래서 XY 이전에도 이미 성별은 나눠져 있었고 대신에 얘를 결정하는 방식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파충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온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 엄마가 거북이 알이요, 예. 알을 이만큼 이제 모래 안에다가 다 파묻어 놨잖아요. 예. 근데 햇빛이 비치면 그 모래 표면에 가까운 데는 좀 온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저 더 깊이 있는 건 좀 낮고 예. 온도 차이로 암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그냥 알인데 온도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있고요. 온도랑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게 하이브리드로 돌아가는 데도 있고
그 디즈니 만화 영화의 니모의 니모 같은 그 산호초에 사는 물고기들 중에서는요, 암컷이 없어지면 수컷들 중에 제일 그래도 괜찮은 수컷이 한 24시간 내지 72시간 정도 기간에 설마. 암컷으로 그냥 변해요. 물고기가요? 네. 이거 말도 안 돼요. 물고기는 성전환하는 물고기들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네,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체내 생식기관이 다 암컷이 돼버려요. 예, 자기가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은 선택이 되는 투표를 거예요? 하죠, 투표를. 모여가지고 산호초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야, 너 지금 오늘은 이번엔 너. 암컷이 없다. 누가 자원 좀 해라. 그렇죠. 야, 그러면 내가 할게. 그래서 내가 암컷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어제 동료가 내 남편이 되는 거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물고기들끼리는요. 성전환이 크기를 매개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중에 제일 그 강한 존재가 암컷이어야 그 사회에서는 이제 또 알을 낳고 이런 걸 해줘야 되니까. 저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돔이라든가 뭐 고등어라든가 뭐 방어라든가 이런 애들도 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저 물고기들이 따로 있죠. 아, 따로 있어요. 예. 열대. 열대 바다에 가서 예. 산호초 스노클링 이렇게 하면 거기 예쁜 애들 중에는 많아요. 아, 그러니까 성전환이 생존 전략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은 거네요. 그렇죠. 암컷이 알을 낳고 수컷이 거기다 뿌리잖아요. 네. 예, 액상을 뿌리잖아요. 근데 정액상을 뿌리잖아요. 이렇게 뿌리는데 그런 물고기들이 처음 들은 용어를 가지고 참 헷갈렸어요. 야, 너무 또 제가 교육 방송이니까 너무 또